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그 올 초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 챗 GPT와 애저 오픈 AI와 결합된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곧이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 즉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아웃룩에서 이 코파일럿이 기능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나서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 2천여 개의 기업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미 테스트를 시작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인 코파일럿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셨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대로 코파일럿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그 오토메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가장 혜택을 받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실제 그동안의 어떤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그 부분들이 그야말로 조금 전 세션에서 어 발표자분도 말씀을 하셨듯이 떨어져 있던 오토메이션 프로세스들을 마치 풀로 붙이는 듯한 그 글루잉하는 효과를 통해서 엄청나게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된 것 또한 저희가 예상은 못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AI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디다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될까? 이제 LLM이 뭔지를 알았고, 그다음에 오픈 AI,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특정한 우리가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흥미 위주의 어떤 생성형 AI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영역, 영업, 마케팅, 서비스,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영역에까지도 생성형 AI가 폭넓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시작된 내용이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는 재무 쪽, 그다음에 법률 쪽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문화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생성형 AI가 활용이 되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뭐 제가 여기에 일일이 적긴 했지만, 영업에서는 뭐 영업 미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 요약,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돌리기 위한 그 프로토타입 아이디에이션 하기 위한 어떤 초안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고객 응답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AI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역이었을까요? 궁극적으로. 실제 AI를 가지고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영역 외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던 많은 고객분들과 진행을 하면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로 정리를 한 거고요. 대표적인 케이스만 뽑은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순위, 뭐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부터 정리한 건 아니고요. 아마 많이 빈도수로 보게 되면 비슷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됐던 부분들은 기업에서 내부에 지식 검색용으로 챗 GPT를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오픈 AI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물어본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들을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요청들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챗 GPT 그런 채팅 UI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 엔터프라이즈와 같이 코퍼렛 아이디 기반으로서 채팅을 하고 직원들의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거나 그 회사 내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 챗 GPT와 같은 지식 검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여전히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우리 회사의 기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걱정해서 실제 사용을 금지시킨 경우도 있고, 또 직원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버넌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고객분들과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엮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컨택센터, AICC라고 부르게 되는 대고객용 콜센터 업무에 생성형 AI를 쓰는 부분이었고,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을 직접 상담하는 상담원을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상담원을 보조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내 기존의 업무, 뭐 자동화가 됐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ERP가 됐던 CRM, WMS, 뭐 다양한 어떤 기존 솔루션에 이런 생성형 AI를 결합시키려고자 하는, 즉 사내 업무용 코파일럿 자체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콘텐츠 생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이디에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생성형 AI를 쓰는 부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라든지 이메일을 써준다든지 제품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을 정의한다든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을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실제 이제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상품을 기획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기존에 있던 네 가지, 다섯 가지 종류의 패턴을 보고 그거에 맞게끔 고객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객이 100명이라면 적어도 50가지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개별적인 고객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 내가 싱가포르에 3박 4일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어떠한 음식을 먹을 거고, 어떠한 호텔을 좋아하고, 어떤 비행기를 탈 거고, 어떠한 루트로 아침에는 몇 시부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AI 트립 플래너가 플랜 계획을 만들어줍니다. 기존의 여행 업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단체 관광, 즉 매스 투어리즘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실제 이런 개인화된 투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는 대형 관광버스를 시내 진입을 막았습니다. 왜냐? 코로나 기간 동안 그 평화로운 부분들을 이미 지역 주민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더 이상 거대한 단체 관광객들은 이 도시에 들어오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시는 관광 사업을 중단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개별적인 두세 명의 그룹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일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불가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던, 경험을 하던, 어떠한 형태가 됐던 이런 개인화된 콘텐츠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바로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했던 많은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느꼈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 ERP, CRM이 따르고 윈도우가 따르고 오피스가 따르고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런 LLM을 접근을 해서는 실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가 없고 그걸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야말로 부조종사 개념인 코파일럿이라는 부분들을 사용하게 됐고요. 아마도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올 초에 빙챗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빙에 대한 부분 발표를 하면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워드, 아웃룩, 엑셀, 파워포인트, 팀즈까지 이르는 코파일럿을 발표를 했고 이미 글로벌하게 2,500여의 기업이 테스트를 하고 국내에도 약 10여 개 업체가 테스트를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기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인 경우에도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타 버전에는 개발자용 버전에는 들어가 있고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코파일럿을 통해서 제어판을 설정을 한다거나 윈도우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생성형 AI를 경험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뭐 ERP 형태는 다이나믹이라든지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패브릭, 그다음에 시큐리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용 시큐리티 코파일럿과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품화돼서 아주 액티브하게 국내 많은 개발자들이 테스트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제 정확한 사용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놀라실 정도로 그 숫자와 사용하는 빈도가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 오피스 365 코파일럿 같은 M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저희가 US 달러로 30불이라는 월 기반의 코파일럿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가격들을 정책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전반적인 가격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파일럿은 실제 우리가 이런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면서 생성형 AI가 과연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잘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부조종사와 같은 컨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한 그 결과물 역시 사람이 어떠한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질문하느냐에 따른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차피 이 코파일럿이라는 것은 LLM이라는 것은 그 프롬프트와 컴플리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업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LLM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이루고 있는 데이터와 그거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 자체가 결국은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쉬운 형태로는 챗봇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사용자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코파일럿에 좀 더 개선된 부분들이 점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발표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써봤을 때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아주 신기하다 이런 정도였지 이걸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현재 사용해보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하게 그런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보고 계신 파워포인트는 제가 만든 거지 파워포인트 코파일럿이 만든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임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현업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런 것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보안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을 해서 또 코파일럿 같은 부분들이 서비스가 되면서 우리 회사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코파일럿과 같은 AI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 87%의 사용자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안을 실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매우 낮은, 그렇다고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약 42%의 사용자들이 보안 담당자들이 AI를 쓰긴 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큐리티 보안 담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코파일럿이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위협에 대한 부분들,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계정 관리, 어떻게 보면 보안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사람이 많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코파일럿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설명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시큐리티 모델에 대한 동작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으로. 근데 이 영상에 되었던 부분들은 이전 시간에 오토메이션과 LLM 모델의 연동성,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이 코파일럿의 모델과 거의 다 동일합니다. 실제 LLM에 대한 모델뿐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영상이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thing you do is ask a question or give a command through the prompt. Security Copilot makes your prompt better with its security-specific system, which has a rich set of growing cyber skills. It is built on deep Microsoft security knowledge and continuous learning. It further adapts to the security domain using techniques like fine-tuning to augment an analyst's work. The system then grounds your prompt with fresh threat intelligence informed by Microsoft's 65 trillion signals and human intelligence. It connects directly to insights and to the end-to-end Microsoft security product portfolio, which helps strengthen the data and reduce mistakes to close the learning loop. Finally, it translates the response according to your prompt instructions using the capabilities and the magic of Microsoft's sophisticated system. This can take the form of text,
code, or a visual that helps you see the full context of an incident, the impact, and the next steps you should take to deepen understanding or to take action directly for remediation and defense hardening. 네,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전 세션에서 또는 또 다른 세션 했던 이런 AI 에이전트의 모델이 거의 흡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랭귀지 모델이 하는 역할은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영역인 거지 전문적인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연관되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다른 파트에 있습니다. 물론 연동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랭귀지 모델만 있다고 해서 이런 스킬이 없다라면 관련된 어떤 모델이라든지 스킬셋이 없다라면 실제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제품,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제품으로는 연동성,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피스, 시큐리티, 코드 모든 제품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MS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 제품들은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랭귀지 모델은 별도로 존재하게 될 거고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아니면 일부 기업만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도 이거와 동일한 아키텍처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개발자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개발자들은 GitHub 코파일럿 또는 이와 유사한 LLM의 코딩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드, 그 다음에 빨라진 개발자의 생산성 무려 55%, 이거는 AP 그룹, AP 테스트를 해서 사용하는 코파일럿과 같은 어시스턴트를 쓰는 그룹과 쓰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무려 55%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단순하게 55%의 생산성 향상이 주는 의미가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 배경에는 좀 더 완벽한 동작 가능한 어떤 코드들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로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시큐리티 GitHub 코파일럿의 채팅 기능입니다. 제가 너무나 아주 간단한 구구단 코드를 작성해줘. 그러면 아무런 것 없이 1부터 9까지 루프를 돌면서 곱셈을 결과를 만들어주는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코드에 주석을 넣어줘. 그러면 9구단 코드에 주석을 추가한 겁니다라고 해서 1부터 9까지 반복 곱한 결과를 출력하는 아주 너무나 간단한 주석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이 간단한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이 코드에 단위 테스트, 유닛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까지 하냐면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단위 테스트를 하려면 펑션이어야 되니까 지가 없던 함수를 만들어버리고 함수 이름은 99단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 코드를 넣어버리고 코드를 작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의 문제점은 너무나 간단한 코드니까 코드에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저 코드에 나온 퀄리티가 아닙니다. 자, 제가 뭘 했습니까? 저는 대화를 한 거예요. 컨버세이션. 즉 뭐냐면 ERP 시스템과 컨버세이션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쇼핑몰과도 컨버세이션을 한다는 거죠. 상품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쇼핑몰은 이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16살짜리 딸의 운동화를 사고 싶어라는 그 대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방수되기를 원해, 끈은 어떤 거야, 색깔은 뭘 원해,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좁아진 상품 카테고리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필터 선택하고 쿼리를 해야 되고 리스트하고 휠을 돌려야 되고 이런 형태의 이러한 버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비자에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화입니다. 컨버세이셔널 AI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지. 자, 이건 파워 BI 화면입니다. 이 파워 BI 화면을 만드는 과정을 좀 달리 보죠.
BI 엔진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고자 하는 데모는 인사 담당자가 지난 12개월 동안에 채용된 우리 회사에 채용된 인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겁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플로이먼트 타입이라든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그다음에 직원의 현재 숫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걸 그냥 자연어로 말을 하면 리포트가 만들어집니다. 저도 BI 프로젝트를 하면서 BI 프로젝트 하게 되면 보통 3, 4억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 3, 4억을 투입한 프로젝트가 불과 3개월 만에 의사결정권자가 리포트 마음에 안 들어. 다시 UI 만들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네가 만들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권자가 보는 뷰포인트와 이 리포트를 만들고 쿼리를 생성하는 사람의 뷰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그런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의사결정권자가 사용한 쿼리는 뭡니까? 자연어예요. 지난달 우리 영업 1팀의 매출이 전년 대비 몇 %로 증가했는지 알고 싶어. 자, 이게 뭡니까? 프롬프트. 곧 쿼리.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건 LLM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 연동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교육을 해야 될까요? 교육이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컨버세이셔널한 부분들로 사실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과 같은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미 수많은 코파일럿을 통해서 저희도 영업 오퍼튜니티가 생기게 되고 이메일을 써야 되고 고객하고 하게 되면 세일즈 코파일럿이 떠가지고 자 이것을 영업 기회로 등록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입력할 건지를 다 가이드를 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도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모든 업무들이 사실 이미 코파일럿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애저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파일럿 자체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또는 고객에게 제공했던 어플리케이션 자체들이 사실은 많이 바뀌게 될 거고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어 기반의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난 이러고 싶지 않아. 그냥 마우스 클릭하고 파일, 메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 다음에 검색, 실행 이런 걸 만들고 싶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누군가는 이제부터 그렇지 않은 말로만 해도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분명한 장점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기존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히 아주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런 챌린지는 금방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수많은 코파일럿을 빨리 만든 배경에는 결국은 코파일럿 스택이라는 동일한 스택을 가지고선 모든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M365 윈도우 동일한 이런 코파일럿 모델로 했고요. 실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스택과 유사할 겁니다. 자, 앱단에는 플러그인 확장성, 그 다음에 UI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밑에는 AI 인프라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딩 할 수 있는 이런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여러 ML을 쓸 건지 LLM을 쓸 건지 SLM을 쓸 건지 뭐 LLM을 라마를 쓸 건지 뭘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밑단에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부분들은 이 AI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스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겁니다. 그 스택 안쪽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프롬프트, 리스폰스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만들어낸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제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생성할 때도 어떻게 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페르소나를 정의하기 위한 메타 프롬프트에 대한 자 너는 어떤 정보만 알려줘. 너는 어떤 정보를 해서는 안 돼. 이건 우리 회사 내부에 아주 컨피덴셜한 거니까 외부 데이터는 참고하지 마. 내지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니까 실제 이러한 메타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그라운딩 그 다음에 각종 플러그인들을 어떤 형태대로 익스큐션 할 건지에 대한 실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샘플을 저희가 GitHub을 통해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랭체인이라고 하는 실제 LLM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랭체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체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시멘틱 커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선 이런 목표 우선형 AI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코파일럿들은 이러한 시멘틱 커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시멘틱 커널은 사용자의 질문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알고 싶은 사용자의 에스크로 들어오게 되면 시멘틱 커널에 대한 커널 부분이 각 플래너에서 각 단계에 대한 플래닝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고 각 프로세스에 따라서 필요한 스킬셋, 보안인지, 문서 작성인지, 요약인지, 보고서 제너레이션인지 이런 부분들을 스킬셋을 가져오고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커넥터를 통해서 API가 됐던 DB 커넥터가 됐던 데이터를 끄집어 오게 됩니다. 자, 스킬과 데이터를 끄집어 왔어요. 그 다음은 플래너가 각각 프로세스에 맞게끔 진행이 되면서 사용자가 원했던 사용자 중심의 답변을 만들어내서 그걸 기반으로서 실제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프레임워크들의 역할입니다. 개별적으로 물론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시멘틱 커널 또는 랭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스킬, 다양한 데이터를 연동함으로써 조금 더 의미 있는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조금 전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게 일반적인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코파일럿을 선택하게 되면 화면 우측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서 지난해 매출에 대한 매출 결과를 출력해줘, 기존 제품 대비 스펙 변경 사항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변이 메인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대로 빠르게 진화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I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오피스 365와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측면, 중앙 또 외부의 이런 코파일럿 기능들을 잘 배치를 시켜서 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파일럿은 결국은 수많은 플러그인들과 연동이 돼서 다양한 소스들, 다양한 스킬가 한다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싱가포르 3박 4일 여행을 하고 싶어. 자, 여행만 해도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까? 비행기, 호텔, 음식점, 관광 관련된 부분들, 예약, 그리고 여행자 보험, 로밍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면 그야말로 싱가포르 3박 4일을 여행을 해줘. 그렇게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프로세스를 코파일럿과 대화를 하면서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미 이런 플러그인들은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외에도 수많은 플러그인 업체들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AI의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코파일럿이라든지 LLM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 과연 어떤 서비스와 어떤 스킬셋, 어떠한 커넥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LLM, 생성형 AI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많이 신기해하고 실제 이걸 잘 활용하는 부분들에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LLM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무게가 많이 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이런 LLM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여러분들 요구사항에 맞는 LLM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어떠한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어떠한 형태대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바꾸는가가 중요한 것이 이런 LLM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과도하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LLM을 만들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 단계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데이터를 잘 연동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와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서치, 애저 코그니티브 서치, ML, 그다음에 코스모스 DB와 같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의 벡터 DB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베딩 기능을 이미 다 추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은 벡터 형태대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계속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베딩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서 LLM과 연동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모든 데이터가 인베딩화돼서 벡터 형태대로 처리가 된다라면 LLM은 그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발표드린 지 과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컨텐츠 자체가 저작권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생된 문서가 저작권 이슈로 만약에 문제됐을 경우에는 모든 법적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LLM이나 코파일럿을 만들 때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됐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이런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또는 사용자가 이런 LLM을 쓰는 데 있어서의 전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실제 사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자 이 코파일럿에 대한 카피라이트에 해당되는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하고 또는 그거에 대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 웹사이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저작권 해당되는 부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코파일럿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LLM과 기존 데이터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들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다음 단계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